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여기 화면 맨 왼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아이콘이 뉴 아이콘입니다. 새로운 도면을 시작할 때 쓰는 아이콘이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아이콘이 오픈입니다. 내가 도면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고요. 여기 A자 있죠. A자를 눌러보시면 여기 뉴하고 오픈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툴팁으로 뜨죠. 컨트롤 N 누르시면 뉴가 실행됩니다. 오픈은 컨트롤 O입니다. 그럼 컨트롤 O 누르시면 실행돼요. 이거는 윈도우 전체에 해당하는 단축 키들이죠.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특히 컨트롤 S 잘 누르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잘 다운되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휙 다운되면 그래요. 컨트롤 S 자주 누르셔야 됩니다. 자, 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게 템플릿 파일입니다. 뉴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템플릿 파일이 나올 겁니다. 템플릿 나오죠? 자, 이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딱 두 개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두 개예요. 하나는 요거 acad.dwt, 다른 하나는 acad.iso.dwt.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템플릿이라는 건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가 미리 예제 파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두 개, acad.dwt하고 acad.iso.dwt하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확률은 50%네요. 어떤 거 쓰면 될까요? 자, 얘를 1번, 얘를 2번. 자,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촉을 한번 믿어보시죠. 자요, 2번 쓰시면 됩니다. 얘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얘는 단위가 인치입니다. 얘는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KS는 설계의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계의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ad.iso.dwt라는 파일을 쓰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차이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자, KS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나라 공업 규격입니다. 한국 공업 규격이에요. 코리안 스탠다드입니다. 자, 지스라는 거 있습니다. 어디 나라일 것 같습니까? 일본이요. 일본 공업 규격. 딘. 독일 공업 규격. 안시. 미국 공업 규격. 이해되시나요? 각 나라별로 공업 규격이 있는데 ISO라는 공업 규격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 공업 기구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이에요. 국제 공업 표준 기구입니다. 여기 뒤에 ISO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얘를 뜻하는 겁니다.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아무리 오토캐드가 범용 캐드라고 하지만 모든 나라의 공업 규격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 하나는 자기 나라, 미국 거. 하나는 ISO 거. 이렇게 두 개를 맞춰 놨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건 이제 참고 삼아서. 미항공 우주국 나사죠. 그죠? 나사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설계의 기본 단위가 뭘까요? 참고로 미국은 인치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럼 쟤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예, ISO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ISO 쓰냐면 ISO의 탄생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요. 1차, 그러니까 1890년도에서 1900년도 사이에 비행기가 개발이 되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의 역할을 미국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나라별로 비행기 부품이 다 다르더라 이거죠. 규격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만든 게 ISO입니다. 비행기 만들 때 다 똑같은 규격을 써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만든 게 ISO예요. 나사가 처음에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 띄워요. 그러면 올라가다 중간에 폭발하잖아요. 그럼 이제 도대체 왜 폭발했을까? 그리고 따져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엔지니어 절반이 인치를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이 미리를 사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사 수뇌부가 초반부에 그걸 결정을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미국 그 공업 규격을 쓸까? 아니면 다른 걸 써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우주선도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ISO 씁시다. 그래서 ISO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그래서 ISO를 씁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미리미터를 근간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리미터를 근간으로 해서 우주선을 만듭니다. 그렇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일로 들어오면 어떤 걸 선택해요? ACAD, ISO.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무조건 다 여기 ISO가 붙어 있는 걸 써야 돼요. 만약에 ISO가 없는 걸 쓰면 처음부터 인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를 썼잖아요. 얘를 썼잖아요. 그럼 이후에 나오는 모든 파일들이 다 ISO가 안 붙어서 나옵니다. 만약에 얘를 쓰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파일들이 다 ISO가 붙어서 나와요. 자, 선택하고 오픈. 지금 보시는 얘는 속성창입니다. 요건 끄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시는 요 창, 지금 제가 움직이는 요 창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커맨드라고 써 있습니다. 커맨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령어란 뜻입니다. 요 커맨드가 명령창입니다. 명령줄이라고 해요. 커맨드 라인 또는 커맨드 윈도우, 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여기다가 명령을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명령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CAD가 받아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명령을 직접 쓰면 돼요. 자,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줄. 이 명령줄의 위치는 보통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한 줄로 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얘를 드래그 하는데 이렇게 바닥에 붙여 버리세요. 그리고 한 3줄 정도, 이렇게 3줄에서 4줄 정도만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경계로 가져다 놓으면 커서 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경계 근처에다 갖다 놓고, 자, 이렇게 근처에다 갖다 놓고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드래그 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3줄에서 4줄 정도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게 3줄에서 4줄입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저는 얘를 중간에 이렇게 띄워 놓을 겁니다. 편해서 띄워 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명령어 보시라고. 명령어 보시라고. 명령어가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령어 좀 보시라고 저는 여기다 띄워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요, 저 따라서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화면 하단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전부 다 붙여 넣으시면 되고,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업자와 캐드가 대화하듯이 작업을 합니다. 이야기하듯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식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그릴 겁니다.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원을 그려주세요 라고 명령을 써야 됩니다. 서클. 아무래도 영어겠죠. 캐드가 미국에서 개발되어졌으니까 영어로 써야 됩니다. 원을 그려주세요.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3P, 3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릴까요? 2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릴까요? 아니면 2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아린 원을 그릴까요? 물어보네요. 저는 중심점 클릭할 겁니다. 중심점을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이렇게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지름 입력할까요? 반지름 100, 반지름이 100인 원을 그려주세요.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마치 나와 캐드가 이야기하듯이 작업되고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커맨드 라인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한단 말이죠.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본 메뉴가 존재합니다. 여기 명령어 안 쓰고 얘를 쓰는 거예요. 눌러보니까 명령어들이 쭉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 중심점, 반지름 100mm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명령어를 여기서 찾아서 누르면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GUI 방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커맨드 라인을 지원하고 리본 메뉴도 지원하고 풀다운 메뉴도 지원하고 툴 메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콘 메뉴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감춰놨을 뿐이에요. 안 보이게 다 막아놨을 뿐입니다. 다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X 표시 있네요. 누르면 이런 메시지 뜹니다. Do you, 너 정말로 want to close command line window,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명령줄 창을 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정말로 너 커맨드 라인 창 닫을 거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리고 to display, 화면에 보이려면 윈도우 창을, 커맨드 라인 명령줄 창을 다시 화면에 보이려면 컨트롤 숫자 9를 프레스 누르세요. 자, 오케이. 자, 예스.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컨트롤하고 숫자 9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숫자 9가 커맨드 라인, 즉 명령줄 창 온오프 키입니다. 컨트롤 숫자 9. 이때 숫자 9는 오른편의 키패드가 아니고 위에 숫자 9를 누르시는 겁니다. 키패드 누르면 소용이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얘가 온오프입니다. 명령줄 온오프 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싹 사라지는 경우들이 존재해요. 이거 리본 메뉴하고 커맨드 라인을 온오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숫자 9를 누르면, 자, 정말로 커맨드 창을 닫기를 원하십니까? 예스. 그러면 커맨드 창이 사라지죠? 다시 컨트롤 숫자 9를 누릅니다. 그럼 나타난 거 보이시죠? 네. 자, 한 번씩들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이 리본 메뉴 있죠? 이 리본 메뉴를 껐다 켰다 해볼 건데, 이건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리본 클로즈 닫기. 그럼 얘는 리본 메뉴 닫기가 됩니다. 순수하게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리본 메뉴 닫힌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내가 다시 리본을 쓰고 싶어요. 그럼 그냥 리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리본 그리고 엔터. 그러면 리본 메뉴가 다시 오픈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리본 메뉴 닫기, 그 다음에 얘는 리본 메뉴 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화 상자가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 했는데 이 대화 상자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대화 상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일 다이알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FILE 파일 다이알로그, 파일 다이아라고 합니다. 이 값이 0 또는 1입니다. 0이면, 이 값이 0이면 대화 상자가 안 떠요. 1이면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니까 뉴 했을 때, 뉴 또는 오픈 했을 때 대화 상자 사용 유무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파일 다이아를 실행하고 지금 기본값이 1이죠. 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 new 대화 상자 뜨나요? 안 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커맨드 라인에 보시면 템플릿 파일을 입력해 주세요. 기본값은 여기에 있는 얘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네요. 대화 상자가 안 뜨고 커맨드로 이름으로 예제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건 이때 그냥 엔터 치면 하나 오픈이 돼요. 그냥 엔터 치면 오픈됩니다. 빨리 파일 다이아를 1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new 했을 때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또 하나요. 메뉴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메뉴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0 또는 1입니다. 메뉴바를 쓸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메뉴라고 하는데 이거 메뉴 사용 유무입니다. 이게 저희가 강의장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오고 여러 선생님들도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오토캐드 인터페이스가 종종 바뀌어요. 저도 월요일 날 딱 와서 앉으면 캐드 환경부터 싹 정리하고 시작을 해요. 자, 메뉴바라는 명령어 실행해 보죠. 메뉴바 엔터. 아, S가 없구나. 여기 1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위에 메뉴가 나옵니다. 파일, 에디트, 뷰, 인서트, 포맷, 툴, 드로우, 디멘전, 모디파이, 파라메틱. 메뉴바가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 메뉴바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풀다운 메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팝업 메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풀다운 메뉴가 맞습니다. 누르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 풀다운, 밑으로 다운. 풀다운 메뉴입니다. 팝업 메뉴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팝업 메뉴를 누르면 창이 뜨는 걸 팝업 메뉴라고 해요. 이런 건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메뉴바 0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메뉴바가 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설계를 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습니다. 설계용 도구들. 그게 뭐냐면 T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T자, 삼각자, 컴퍼스,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T자는 T자 모양으로 생긴 자예요. 보통 90cm 정도 되는 긴 자입니다. 주로 직선을 그릴 때 써요. 삼각자도 역시 직선을 그릴 때 씁니다. 사선이죠. 30도, 45도, 60도, 90도를 그릴 때 썼던 겁니다. 컴퍼스는 뭔가요? 원을 그릴 때 쓰는 거죠. 여기에 대응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선 그리기요. 단축키는 L입니다. 그리고 서클이요. 원 그리기. 단축키는 C입니다. 명령어를 보시면 이렇게요. 대문자에 소문자가 있죠. 원래 이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단축 명령어예요. 제가 여기다 한 번 더 써드리는 겁니다. 서클 있죠? 자,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분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건 분해라는 명령어예요. 단축키 X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인이라고 다 써도 되고 L만 써도 돼요. 자, 이렇게요. 제가 라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라인 명령어 실행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L만 쓰고 엔터. 자, 라인 명령어 실행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여기 리본 메뉴에 가면 홈 탭에 보시면 드로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홈 탭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명령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여기 라인 보이시나요? 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하나씩 해보시죠. 명령어 실행하고 엔터 확인하고 ESC 키 눌러주세요. 명령어 실행하고 엔터 ESC 키. 라인 누르고 확인하고 ESC 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자, 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라인. 그러면 제일 먼저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그랬더니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이동.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보니까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파이는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오아 또는 언두. 언두는 취소란 뜻입니다. 입력한 점 취소하기. 자, 일단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자, 그 다음 점. 또 그 다음 점. 어떤가요? 계속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엔터. 그러면 가볍게 선이 그려지네요. 라인은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하기 전에 라인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줌, 펜. 줌은 화면 확대 축소입니다. 단축키 Z. 펜은 화면 이동입니다. 단축키 P. 자, 먼저 P, 펜. 자, 드래그. 화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줌 명령어는 화면을 축소 확대하는 건데 줌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뜹니다. 클릭, 클릭.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줌, 엔터.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 클릭. 확대되네요. 다시 줌. 맨 앞에 all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all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보기가 됩니다. 줌, 올, 전체 보기. 줌, 다시 줌, 올. 자,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근데 명령어 쓰기 조금 어렵죠, 그죠?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휠을 돌리세요. 줌인, 줌아웃. 네. 휠을 돌리시면 얘는 마우스 휠입니다. 줌, 아이고 인 혹은 아웃이 일어납니다. 휠을 돌리시면 돼요. 이때 커서 있죠. 이 커서의 위치가 줌인, 줌아웃의 원점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줌인, 줌아웃을 커서를 갖다 놓고 줌인, 줌아웃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심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휠을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가 뭐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휠을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화면 이동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휠 드래그가 펜입니다. 얘가 펜입니다. 휠을 누르고 드래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입니다. 그럼 줌인, 줌아웃, 화면 이동, 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에요. 휠 돌리고 줌인, 줌아웃 하고 그 다음에 펜 쓰고. 그래서 마우스 사면 휠이 제일 빨리 망가져요. 다이소 마우스가 최고로 좋습니다. 자, 줌인, 줌아웃, 화면 이동. 하나 더 있습니다. 휠을 두 번 연달아 누릅니다. 더블 클릭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버튼 더블 클릭 하잖아요. 근데 캐드에서는 휠을 더블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줌 익스텐트라는 기능입니다. 줌 익스텐트. 휠이 빨리 망가지는 이유 이해되시나요? 마우스 휠 두 번 더블 클릭. 아니다. 두 번이란 말을 빼야 되겠군요. 더블 클릭하면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이란 뜻입니다. 모든 내용이 화면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 줌 명령어 실행하면 여기 줌 익스텐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예요. 요 기능입니다. 줌 익스텐트.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 맞춤이 일어나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휠을 돌리고 드래그하고 더블 클릭하고.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기능들이 드린 거죠.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다시 라인 명령으로 되돌아갑니다. 라인. 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넥스트 포인트 클릭, 넥스트 포인트 클릭. 여기 보니까 클로즈라는 메뉴가 뜨네요. 최소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 최소 삼각형이 되면 클로즈가 뜹니다. 클로즈가 뭐냐면 도형 닫기란 뜻입니다. 클로즈.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클릭, 그 다음에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도형이 닫히고 명령어도 종료됩니다. 자, 클로즈 한번 해보시죠. 라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로즈라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파란색 대문자 보이시죠? 얘가 명령어예요. 여기다가 C 누르고 엔터. 그러면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파란색 대문자가 C밖에 없죠, 그죠? 클로즈란 얘기죠. 여기다가 C 클로즈 그리고 엔터. 그러면 도형이 닫히게 됩니다. 자, 마우스로 눌러도 되고
커맨드를, 그러니까 키보드를 이용해서 커맨드를 사용하셔도 좋고, 이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다 해보시죠.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기도 하고 커맨드를 사용해 보시기도 하고. 다시 라인. 자, 쭉 클릭하다가 보니까 제가 라인을 삑사리 냈어요. 잘못 눌렀어요. 언두.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U 누르고 엔터, U 누르고 엔터, U 누르고 엔터. 처음 점까지 다 사라진 거 보이시죠? 다시 입력합니다. 클로즈. 그러면 도형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언두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자, 쭉 그렸는데, 물론 여기 U 누르고 엔터 쳐도 되고 얘를 눌러도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컨트롤 Z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언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Z는 다 언두입니다. 컨트롤 Z.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취소되는 것. 언두를 누르셔도 되는데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커맨드에서 컨트롤 Z 누르면 이렇게 명령어가 한 번에 확 사라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커맨드에서도 언두가 존재합니다. 커맨드에 언두가 있고 라인에 언두가 있고, 라인 중간에 언두를 하면 입력된 점을 취소하는 거고, 명령어에서 언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명령어, 썼던 명령어를 취소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통째로 취소되는 거 보이시죠? 썼던 명령을 취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언두를 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취소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 되돌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컨트롤 Y요. 얘가 m리두라고 합니다. 리두라고 해요. 리두. 근데 무한정 되는 건 아니에요. 무한정 되는 건 아니고 몇 개만 됩니다. 자, 이렇게. 언두는 명령, 내가 썼던 내용을 취소하는 거고, 리두는 되돌리기입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Z, 컨트롤 Y. 언두는 막강합니다. 계속 취소가 돼요. 그런데 리두는 막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3개인가 4개? 많아야 6개까지 복원돼요. 그러니까 막 언두를 막 누르면 작업한 게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언두, 컨트롤 Z 눌러서 감춰보고, 컨트롤 Y 눌러서 되돌려도 보고.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자, 중간에 제가 엔터를 쳤습니다. 명령어가 끝났죠? 다시 라인을 쓰는데 여기 퍼스트 포인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엔터 칠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제일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이요. 자, 엔터. 시작된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클로즈 할 겁니다. 클로즈 할 거예요. 일로 가서 닫힐까요? 일로 와서 닫힐까요? 제가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일로 옵니다. 자, 확인. 클로즈. 맞습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이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한 번 더요. 이번엔 지울 겁니다. 지우는 방법이요.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파란색 점들 나오면서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란색 점 보이시고
이렇게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네. 요 파란색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립. 자, 명령어 없이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을 클릭하면 그리고 그립이 그립 상태가 됩니다. 그립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입니다. 그립, 손잡이 상태가 되면 삭제가 가능한데 이게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요때 del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 선택되어 있죠? 키보드로 del 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하나 삭제해 보시죠. 다시요. 빈 공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마우스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왼쪽은 크로스, 즉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윈도우 셀렉트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다르죠? 빈 공간 클릭하고 색상 다르죠? 파랑색, 그 다음 초록색. 보시면 파랑색 실선이죠? 초록색 점선인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초록색 점선, 파랑색 실선. 색상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포함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간 것,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교차되고 있죠. 얘는 선택 안 해요. 자, 클릭. 어떤가요? 포함되어진 것만 선택하죠. 자, ESC 키 누르면 언제든지 해제됩니다. 그에 비해서 크로스는 이 사각형에 교차되거나 이렇게 교차되거나 혹은 포함된 것을 선택합니다. 교차되거나 포함된 것을 선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교차되거나 포함된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교차되거나 포함된 것을 선택합니다. 이때 del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선택하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자, 세 가지죠. 하나씩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빈 공간 클릭한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건 포함 선택, 왼쪽으로 이동한 건 걸침 선택. 포함 선택은 완전히 다 들어간 것, 포함되어진 것만 선택. 걸침 선택은 포함되어지거나 교차하고 있는 것 선택. 자, 그래서 del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또는 컨트롤 A를 눌러보세요. 전체 선택.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입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래서 del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자, 화면을 깨끗하게 다 지워 보시죠. 자, 라인, 그리고 이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씨를 써보세요. 저는요, 이 가짜만 한 10몇 년 썼더니 가짜만 잘 써요. 나짜는 못 써요. 자,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7글자입니다. 아는 원이 나오죠. 우린 원을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안 해요. 아 이후로는 안 합니다. 가나다라, 마바, 사까지 이렇게 테두리 글씨를 한번 그려보세요.
보시면은요, 여기 DY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해요. 요 동적 입력이라고 하고 F12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F12 이미 실행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안 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F12키를, 자, 이렇게요. 나오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시 F12키를 끄시면 됩니다. 자, F12키를 눌러서 끄세요. 다이나믹 인풋을 전부 끕니다. 다이나믹 인풋은요, 뭐가 문제냐면, 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절대 좌표가 안 들어갑니다. 얘는 절대 좌표가 안 되고 전부 상대 좌표만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좌표를 쓰려면 샵을 누르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제 우리가 절대 좌표라는 걸 사용해야 되고, 상대 좌표를 사용해야 되고, 상대 극좌표를 써야 됩니다. 이때 절대 좌표는 그냥 XY 이렇게 쓰면 돼요. 상대 좌표는 골뱅이 XY를 씁니다. 상대 극좌표는 골뱅이 거리와 방향 이렇게 씁니다. 각각 쉼표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특수문자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다이나믹 인풋은 이 두 개가 안 들어가요. 이 안 써요. 그냥 쓰면 상대 좌표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다이나믹 인풋이 얘네들 좌표 쓰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끄고 시작하셔야 돼요. 끄고 좌표 이해하신 다음에 나중에 쓰셔야 돼요. 지금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세 분과 다이나믹 인풋이 켜져 있더라고요. 다이나믹 인풋을 다 끄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나중에 가면 다이나믹 인풋이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는 쓰셔도 괜찮아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만큼은 쓰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전부 다이나믹 인풋을 끕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좌표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line이라는 명령어를 썼습니다. line. 그러면 CAD가 물어보죠.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우린 포인트를 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의역을 해보자고요. 조금 더 그럴싸하게 첫 번째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포인트라는 말을 점 대신에 위치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자리가 위치가 되니까. 근데 다시 수학적으로 번역을 하면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고차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보든 그게 다 좌표로 다 이해가 된단 말이죠. 굳이 얼마 떨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위치, 저기 여기 이렇게 위치가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게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원점으로 해서부터 이 원점으로부터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따져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배웠던 바로 이거예요. X좌표, Y좌표. 가로로 얼만큼 떨어져 있고 세로로 얼만큼 떨어져 있고 이렇게 따져줘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는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좌표라고 합니다. 이 좌표를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4학년 요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좌표를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수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우리
딸내미인가 아들내미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학년 때 등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학교에서 모는종이 가져오래. 등교하기 직전에요. 학교까지 한 1km 떨어져 있었거든요. 초등학교까지. 아니다. 초등학교는 가까웠구나. 중학교가 한 1km 떨어져 있었구나. 근데 문제는 문방구가 1km 떨어져 있었어요. 아침에 화가 나는 거죠. 야, 마 그걸 어저께 밤에 얘기했어야지. 1km 전력 질주해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또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왜 모는종이를 사오라 그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좌표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어요. 저도 배웠고 우리 애들도 크면서 분명히 배운 걸 제가 확인했으니까 다 배운 게 맞아요. 단지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이 모는종이 상태가 컴퓨터가 위치를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평선을 X축이라고 했고 수직선을 Y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만나는 바로 여기 이 점을 원점이라고 했고 숫자적으로 읽으면 X가 0이고 쉼표 Y가 0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원점이 CAD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X, Y가 있고 여러분들 화면상으로는 흐릿하지만 모는종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화면에도 모는종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위치 때문에 그래요. 위치를 파악해 보세요 라는 의미로 모는종이를 전부 다 깔아놓은 겁니다. 스크린상으로는 아주 흐릿하게 보일 거고 여러분들 모니터상에는 그나마 조금 잘 보일 겁니다.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 위치를 찾아라 이거죠. 자요. 제가 점을 찍어 봤습니다.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의 위치는 얼마일까요? 그럼 원점에서 따지는 거죠. X방향으로 하나, 둘, Y방향으로 하나, 둘. 네, X가 2이고 Y가 2인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요. 여기요. X로 두 눈금, Y로 하나, 둘, 셋, 넷, 네 눈금. 그러니까 2,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절대좌표예요. CAD의 원점에서부터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절대좌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요. X, 쉼표, Y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보시죠. 아까 제가 여기를 원점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요. X가 0이고 Y가 0이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나는 위치를 몰라요. 우리는 위치를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CAD는 알아봅니다.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써볼까요? X가 50이고 Y가 0인 자리 어딘가 있겠죠. 그죠? 수평선이에요. 0,0에서 X가 50 떨어져 있으니까 수평선을 그리게 될 거란 말이죠. 50mm 짜리 수평선이 그려지게 될 건데 문제는 나는 그 위치를 몰라요. 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만 숫자적으로 우리는 체크를 하는 거죠. 엔터. 여기 있네요. 확대해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죠? 나는 쓰기만 하면 돼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건 누가 해요? CAD가 알아서 해요. x가 50이고 y가 50인 점 어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엔터. 네, 바로 저기 있네요. x가 0이고 쉼표 y가 50인 점 어딘가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근데 난 몰라요. CAD한테 시키는 겁니다. x가 0이고 y가 50인 점까지 네가 선을 좀 그려봐. 엔터. 자, 이해되시죠? 자, x가 0이고 y가 0인 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정사각형 그려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엔터 한 번 더. 절대좌표로 그려진 겁니다. 절대좌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제가 50,50이라고 쓰면 똑같은 자리로 이렇게 찾아지겠죠. 0,0 그러면 똑같은 자리로 이렇게 선을 그린단 말이죠. 50,0 0,50 자, 똑같은 자리에 계속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언제 쓰든지 간에 똑같은 자리에 따박따박 들어가요. 왜요? 원점, 즉 0,0에서 떨어진 위치를 표시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절대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제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요 아래 내려가면 이렇게 절대좌표 과제물이 있습니다. A점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 A점의 위치는 X가 10이고 Y가 10인 점. 여기 B점은 X가 40이고 Y가 10인 점. C는 X가 40이고 Y가 20인 점. 여기 D는 X가 30이고 Y가 20인 점. E는 X가 30이고 Y가 30인 점. 여기 F는 X가 20이고 Y가 30이고 G점은 X가 20이고 Y가 20이고 여기 H점은 X가 10이고 Y가 20이고 여기 다시 I점은 X가 10이고 Y가 10이고 이해되시나요? 뭐부터 읽어요? X부터요. X부터 읽고 Y부터. 왜요? 순서가 사용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X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Y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려보시죠. 라인 첫 번째 점은 절대좌표입니다. 0,0. 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Y가 0인 거고 선의 길이가 100mm랍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100,0 이렇게요.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X가 0이고 Y가 100이고 골뱅이 0,100.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골뱅이 마이너스 100,0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상대좌표로 한번 그려보시죠. 상대좌표의 장점은 이거예요. 어디서든 그릴 수 있다는 거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좌표는 어떻게 돼요? 이 점의 위치를 찾아서 계산해야 되는데 상대좌표는요.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점이 원점이니까 골뱅이 현재점에서 X로 100 떨어지고 Y로 0 떨어진 곳. 현재점에서 X로 0, Y로 100 떨어진 점. 현재점에서 X로 마이너스 100 떨어져 있고 Y로 0인 점. 자, 현재점에서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00 떨어진 점. 이런 식으로요. 상대좌표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절대좌표처럼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쉽게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좌표는 거의 안 쓰고 상대좌표를 씁니다. 상대좌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절대좌표를 썼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요, 실제로 좌표 사용하는 건 한 5% 내외밖에 안 돼요. 많이 쓰진 않아요.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도면은 쉽게 그리자. 도면을 쉽게 그리고 명령어 많이 활용하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좌표를 많이 안 써요. 가급적이면 쓰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상대좌표하고 상대극좌표를 조금 더 쓰고 절대좌표는 잘 안 써요. 절대좌표는 CAT 2급 시험 볼 때 조금 써요. 그리고 그 외에는 쓰지 않아요. 상대좌표는 사각형 그릴 때 쓰고요. 상대극좌표는 안 써요. 제가 그리는 방식을 쓰면 극좌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실제로 절대좌표보다는 상대극좌표를 조금 더 쓰고 상대극좌표보단 절대좌표를 조금 더 쓰는 편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점을 원점으로 해서 얼마 떨어져 있는가. 자, 다음 두 번째 예제도 보시죠. 라인 원점 아닌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전체 길이를 먼저 보세요. 전체 크기를 먼저 봅니다. 도면을 보실 때요, 간혹 그 도면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면 어떻게 그리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면을 그릴 때요, 첫 번째가 전체 크기를 봅니다. 전체 크기를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심선을 봅니다. 또는 중심선을 보고 전체 크기를 보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체 크기를 보세요. 자, 전체 크기가 얼마인가요? 80에 60이죠. 그죠? 가로 80, 세로 60. 그리고 각각 얼마씩 쓰고 있어요? 20mm씩 쓰고 있어요. 자, 골뱅이 80,0, 골뱅이 0,20. 자, 사선으로 가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골뱅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2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지막은 계산하지 말고 클로즈.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